얘들아 봐봐. 우리 지금까지 그러니까 아까 1교시 때 봤던 게 뭐냐면 중세 국어는 이때 만들어졌다라는 거랑 훈민정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어. 특히 이 부분은 초성, 중성, 종성에 대한 개념이었고 이건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넘어갔죠? 아 괜찮지? 응. 그리고 중세 국어 때 쓰였던 자음을 봤는데 우리가 지금 쓰이지 않는 자음들도 몇 개 포함해서 봤었죠? 요렇게 있었다라는 거 우리 앞에서 배웠고 또 모음 같은 경우에서도 기본자를 중심으로 획을 더해서 초출자와 기본자를 합한 제출자를 만들었다까지 중세 국어의 모음을 봤던 거야. 알겠지? 그리고 중세 국어의 이중 모음을 봤었고 지금부터는 우리가 글을 어떻게 표시할 건지 어떻게 써먹을 건지에 대해서 볼게. 중세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어쓰기를 조금 유식한 말로 연서를 사용해서 표시했대. 얘들아 같이 필기하면서 따라와야 돼. 얘들아 봐봐. 연서 같은 경우에는 옆에다가 써놔. 위에서 아래로. 뒤에 나올 연철이랑은 다른 개념이야. 그래서 옆에 써놓는 거야. 위에서 아래로 이어 쓰는 것이 연서라고 한다. 우리 개념 한번 봐보면 입술 소리, 미음, 비읍, 피읍, 쌍비읍 얘네가 왜 입술 소리냐고 하면은 이 자음에다가 을을 붙여서 발음해볼래? 무, 브, 뿌, 프 어때? 두 입술 맞닿으면서 얘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입술 소리 아래 이응을 이어 쓰면은 입술 가벼운 소리 즉 순경음, 미음, 비읍, 피읍, 쌍비읍을 표기한다. 한마디로 이거야. 입술 소리 미음이 있는데 아래 이응을 표기해가지고 얘 이름 자체는 순경음 얘가 미음이잖아. 미음이구나 라는 거. 그럼 너네가 한번 활용해봐. 얘는 뭐라고 읽을까? 다현아 얘 뭐라고 읽어? 순경음? 이거? 비읍이죠? 순경음 비읍이야. 얘 같은 경우는 뭐라고 읽어? 경음? 피읍이지. 잘했어. 앞에 순경음만 붙이면 되는 거야. 이 순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벼운 소리를 낸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가벼운 소리를 낸다라는 뜻의 순경음 사용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순경음 미음 같은 경우는 그냥 미음보다는 소리가 훨씬 가볍다라는 거 이해되죠? 여기 받고 넘어가 볼게. 이제 나란히 쓰기 병서 나오고 있는데 나란히 쓰기가 사용됐다. 얘들아 병서라고도 한다. 꼭 외워놔. 우리가 병서에는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각자 병서랑 합용 병서가 있다. 각자 병서 같은 경우에는 초성에서 자음끼리 결합해서 쓸 때 똑같은 자음을 나란히 붙여 쓰는 거야. 한마디로 현대의 쌍자음을 얘기해. 왜? 똑같은 자음을 같이 나란히 붙여 쓰는 거야. 예를 들어 기역을 나란히 붙여 쓴 쌍기역. 이때까지만 해도 니은을 나란히 붙여 쓴 것도 있었어. 디귿을 나란히 붙여 쓰고 다 이렇게 나란히 붙여 쓰고 있죠. 얘를 우리가 각자 병서라고 한다. 뒤에서 볼 건데 요 경우 같은 경우도 각자 병서 쓰이고 있는 거 맞아? 맞죠. 얘는 각자 병서 맞아? 맞죠. 얘 같은 경우는 각자 병서 맞아. 요런 자음들을 보고 각자 병서라고 하는 거야. 왜? 애초에 병서라고 하는 게 나란히 쓰기잖아. 같은 자음을 나란히 쓰고 있는 겹자음이 있다라는 거. 또 중세 때는 각자 병서 말고 합용 병서도 사용됐대.
초성이나 종성에서 자음끼리 결합해서 쓸 때 서로 다른 자음을 나란히 붙여 쓰는 것을 합용병서라고 한다. 얘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도 있어. 어디에 있어 얘들아? 요 단어에서 다에서 각자 합용병서 어디 있어? 리을 기억이죠. 이해돼? 다른 자음끼리 리을 기억 같은 경우에는 리을과 기억이 합쳐서 만들어진 자음인 거잖아. 서로 다른 자음을 나란히 붙여서 쓸 때는 우리가 합용병서라고 한다. 이 뜻 같은 경우는 현재의 뜻,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었는데 여기서도 비읍, 디귿이라는 합용병서 쓰이고 있죠. 쓰다 같은 경우도 지금의 쓰다라는 뜻이고 비읍, 시옷이라는 합용병서 쓰이고 있죠. 여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깨다도 마찬가지. 얘 같은 경우는 현재 사용하지 않는 비읍, 시옷, 기억의 자음을 사용하고 있다. 요거 하나 체크해놔. 됐죠? 붙여쓰기 같은 경우 볼게. 부서라고 한다. 얘들아 꼭 기억해놔. 단어 이름. 얘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 체제랑 똑같아. 초성과 중성이 합쳐질 때, 그러니까 단어를 만들 때 초성이라고 하는 것과 중성이라고 하는 것이 합쳐질 때 중성, 즉 모음은 아래나 오른쪽에 와야 된다는 거야. 얘는 지금도 마찬가지지? 너는 이런 글자 본 적 있어? 초성 있어? 근데 모음이 이렇게 왼쪽에 올 수 있어? 안 되죠? 얘들아 위에 올 수 있어? 아를 이렇게? 못 오죠? 그러니까 항상 옆에 오거나 오른쪽에 오거나 아니면 밑에 와야 된다라는 얘기야. 이것을 우리가 부서라고 한다. 중성이 초성 아래쪽에 놓인 경우 한번 봐보자. 그치? 초성 아래쪽에 이렇게 놓이고 있지. 초성 아래쪽에 놓이고 있고 구름에서도 아래 놓이고 있어. 중성이 초성 오른쪽에 놓인 경우 한번 봐볼게. 오른쪽에 놓인 경우 같은 경우에는 말 오른쪽에 있죠? 바다도 마찬가지야. 아래랑 오른쪽 모두 놓인 경우 매, 해 같은 경우가 있다. 이건 어렵지 않죠? 내려가서 음절 이루기 즉 성음을 한번 봐볼게. 초성, 중성, 종성은 어울려야 음절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음절 단위로 모아 쓴다. 얘들아 음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적어놔. 한 번에 발음할 수 있는 단위다. 한 번에 발음할 수 있는 단위. 예를 들어 너네 교실 같은 경우에 발음 어떻게 해? 그냥 교실 이렇게 하죠? 그랬을 때 한 번에 발음할 수 있는 단위 한 번에 발음할 수 있는 단위 실. 그래서 교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음절이라고 하는 거야. 교실 한 번에 이렇게 발음 못 하잖아. 그치? 그래서 너네 막 몇 음절로 쓰시오 이런 답 문제 본 적 있죠? 그때 그 음절이야. 한 번에 발음할 수 있는 단위. 중세국어에서 초성, 중성, 종성은 어울려야 음절을 이룰 수 있다. 당연한 얘기죠. 이렇게 각각 쓰이지 못한다 이 말이야. 알겠지? 음절 단위로 모아 쓴다. 나, 람, 말 같은 경우에서도 초성, 중성, 초성 같은 경우에는 나에서는 니은, 중성은 아. 랏 같은 경우에서는 요렇게 사용되고 있죠. 말 같은 경우에서는 아래, 아, 리을 요렇게 사용된다.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방점을 사용했다라는 거. 얘들아 얘는 꼭 기억해. 다 지워놓고. 방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너네 옛날 문헌들 같은 거 보면 잠깐만 쌤이 요즘 보고 있는 문헌이 있어가지고 그거 한번 봐줄게. 보여줄게 그거.
추워요. 방점이 어디 있을까? 얘들아, 너네 근데 이거 차이점 알아? 이렇게 중간중간 있다가 요 가운데에 있는 동그라미랑 이렇게 오른쪽에 붙여 쓴 가생이랑 차이점 뭔지 알아? 이렇게 가운데에 있는 건 지금의 쉼표고 얘는 마침표다. 신기하지? 응. 너네 이거 뭐지? 문법 다 배우고 나서 이거 읽을 줄 알아. 이걸 읽는다는 건 아니야. 현대어로 번역한 걸 읽는 거야, 너네는. 응. 여기도 나오고 있죠, 얘들아? 열인이음 같은 거, 반치음 같은 거. 아, 이때 이런 것들이 쓰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얘 지금 훈민정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글인 거야. 방점이 여기선 안 쓰였네. 근데 방점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글씨가 우리 방금 봤던 것처럼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쓰잖아. 그치? 근데 이때 옆에 그 점을 이렇게 하나씩 찍어놔. 얘는 성조를 얘기하는 거야. 다시 이 점 같은 경우는 볼게. 왼쪽에 한 점을 더하면 가장 높은 소리고 점이 둘이면 상성이고 없으면 평성이다. 여기까지 봐볼게.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점을 안 쓰잖아. 근데 만약에 지금 현대에 이렇게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얘들아, 하나면 어떤 소리래? 가장 높은 소리. 그치? 두 개면 조금 이따가 알려줄게. 두 개면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거든. 우리는 지금 이렇게 딱 학교 이렇게 읽지만 옛날에 이렇게 방점을 사용하면 학교 이렇게 읽었어야 된다는 거야. 지금은 사용하지 않죠? 보면은 각 글자 얘들아 기억해. 왼쪽에 사용한다. 점을 찍어 소리의 높낮이를, 즉 성조를 표시한다. 필기 하나 해놔 얘들아. 성조 같은 경우에는 몇 개 없어? 3가지밖에 없어. 평성, 거성, 상성의 3가지가 있다. 성조에는 3가지가 있대. 어떻게? 처음에 평성, 거성, 상성이 있는데 그냥 평거상 이렇게 외워놔. 알겠지? 평성 같은 경우에는 점을 안 찍어. 그리고 평성은 낮은 소리를 낼 거야. 거성 같은 경우에는 점을 하나 찍을 거고 왼쪽에 거성은 높은 소리를 낼 것이다. 상성 같은 경우에는 점을 2개를 찍고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를 낼 것이다. 얘들아, 이거는 무조건 너무 중요하니까 꼭 외워. 학교에서 안 나올 수가 없는 시험 문제야. 알겠지? 그럼 너네 요거 쌤이 문제 한번 내볼게. 메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을 때 이렇게 글자를 쓸 거야. 지훈아,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메론? 메론 이렇게 올라가야 되죠. 왜? 안 찍었으면 낮은 소리, 낮은 소리. 론 같은 경우는 하나 있잖아. 높은 소리 낸다. 그래서 메론 이렇게 가야 되겠죠. 만약에 요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얘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잖아. 그래서 메론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야. 이거 지금 우리나라는 안 쓰는데 지금 어느 나라가 성조 사용하고 있지? 중국 사용하고 있죠.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쓰이지는 않는다라는 거. 얘들아, 여기 나와 있지?
평선 방점 0개고 낮은 소리다. 그래서 밤, 배 이렇게 낮게 읽고, 거성 같은 경우는 1개 높은 소리다. 배, 말 이렇게 높게 읽는 거. 상성은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였죠. 그래서 밤, 말 이렇게 읽어야 된다. 입성 같은 경우 여기다가는 밑줄 하나 쳐놓을까? 얘들아, 입성은 짧고 빨리 끝나는 소리야. 그래서 우리가 얘네를 보면은 깃 빨리 끝내야 돼. 근데 입 같은 경우는 일단 점이 하나 있지. 그치? 점이 하나 있으면 높은 소리야. 그러면 입 이렇게 빨리 끝내야 되는 거야. 낮 같은 경우는 2개 있는데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니까 낮 이렇게 빨리 끊어 읽는다는 거지. 입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표시하나요? 라고 하면은 입성을 나타내는 자음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여기 나온 것처럼 디귿, 비읍이 있다. 요 자음이 쓰이면 입성, 그냥 빨리 끝내야 된다는 거야. 아니 이해돼? 응. 그러면 요렇게 얘들아 봐봐. 나란 말의 랍 같은 경우는 하나가 쓰이고 있잖아. 봐봐, 글자를 기준으로 왼쪽이야. 이 점 같은 경우는 나의 것이 아니라 랍의 것이다. 이해돼? 얘는 하나야. 얘들아, 하나 쓰인 거 우리 뭐라고 불러? 거성이죠. 낮은 소리, 높아지는 소리 중에 뭐야? 높은 소리. 그래서 나랏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나랏, 말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야. 어렵지 않죠? 괜찮지? 요것만 하나 표시해 놓자. 얘 같은 경우에는 거성. 왜? 이렇게 써놔야지 너네 빨리 외우거든. 얘는 상성. 그리고 시옷 받침 같은 경우에도 입성이다. 여기 나와 있네. 기역, 티귿, 비읍, 시옷 같은 경우로 끝난다고 하면은 입성으로 끝내야 된다. 랏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시옷으로 끝나니까 얘도 입성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을까? 괜찮아? 넘어가 볼게. 조금 걱정되긴 해, 여기서부터. 왜? 여기는 문법이거든. 너네 현대어 문법도 어려워하잖아? 근데 이 현대 문법도 어려워하는데 중세국어를 문법을 해야 되는데 어렵겠죠? 천천히 할게. 잘 따라와야 돼. 알겠지? 중세국어의 음운 볼게, 얘들아. 얘들아, 음운이라고 하는 게 우리 뭐였지? 제일 많은 맞아. 뭐를 가진? 음가도 가지죠. 뜻을 가진 혹은 뜻을 구별해주는, 의미를 구별해주는 같은 말이야.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다. 그럼 얘들아 봐봐. 우리 동물 말 있지? 그치? 우리 신체에 발 있죠? 얘는 알아. 그러니까 중성이랑 종성은 같지 않아? 지금 뭐 때문에 의미가 달라지고 있어? 무엇 때문에? 미음과 비읍 때문에 달라지고 있지. 그럼 봐봐.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잖아. 얘네 두 개의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단위는 뭐야? 얘네 때문에 지금 의미가 달라지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미음과 비읍은 음운이라고 할 수 있어?
의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치? 또 하나 해볼까? 물이라고 하는 게 있고 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 얘도 마찬가지로 미음과 비읍 때문에 달라지죠, 의미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도 미음과 비읍 같은 경우가 의문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고, 그럼 모음도 얘들아, 얘는 자음이었잖아. 모음도 의문이 될 수 있을까? 모음도 의문이 될 수 있죠. 어떤 거? 아이 같은 경우, 오이 같은 경우. 얘는 아랑 이랑 사용되는 거지. 오는 어때? 오랑 이랑 사용되죠? 결국에 오의 뜻으로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얘도 의문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옆에 하나 적어 놓을까? 음음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자음과 모음이 있다. 근데 중세국어의 음은, 그러니까 자음과 모음을 보겠다 이 얘기인 거야. 한번 같이 봐볼게. 사라진 자음, 당연히 지금 사용하지 않고 사라진 자음이 몇 개 있었어. 앞에서도 봤었고. 뭐가 있는지 대표적으로 훑어보면 순경음 비읍, 여린 히읗, 반치음, 옛니응이 있다. 얘네 각각 이름들은 꼭 알아줘야 돼, 얘들아. 알겠지? 변화 양상 한번 봐볼게. 얘들아 봐봐. 우리가 언어 같은 경우는 한순간에 너 이거 쓰지 마! 라고 해가지고 안 쓰는 거야? 아니야. 사람들이 서서히 안 쓰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얘네가 소멸되는 거야. 어떻게 소멸되는지, 어떻게 변화해서 소멸되는지 변화 양상 한번 봐볼게. 원래 처음에 훈민정음을 만들 때 순경음 비읍이라고 하는 게 짜잔 태어났대. 이해돼? 근데 사람들이 이 순경음 비읍이 좀 이상해. 아니 비읍이 있는데 순경음 비읍을 또 쓴다고? 라고 하면서 순경음 비읍은 비읍에 비해 많이 안 쓰이니까 퇴화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서 이 순경음 비읍이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반모음 오우로 변했대. 밑줄 쳐놔 같이. 반모음 오우로 변했대. 그래서 과거에 글발이라고 썼던 단어가 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글왈이라고 바뀐 거야. 왜? 반모음 오로 변한 결과가 되겠지. 같이 한번 봐볼까? 글 같은 경우는 지금 같아. 근데 이 반모음, 여기 순경음 비읍 같은 경우가 반모음 오로 변한다며. 반모음 오로 변해주고 똑같이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써주면 요런 형태 맞아, 얘들아? 근데 초성에는 어차피 음가가 없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응을 그냥 요렇게 자리만 채워주는 거야. 그래서 글왈이 되는 거지. 얘가 15세기 때, 얘가 17세기 때였다. 그치? 시간이 변함에 따라. 얘들아, 이 부호 자체가 방향 잘 봐. 수학과 달라? 얘가 좀 수학으로 치면 얘가 더 크다는 뜻이잖아. 국어에서 이 방향 표시는 얘가 이렇게 변했다라는 뜻이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글자가 변했다라는 뜻이고, 더버 같은 경우에도 순경음 비읍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변했대? 이제 우로 변한 케이스야. 한번 봐보자. 더는 똑같이 냅두고 버 같은 경우는 얘가 요렇게 바뀌어주고 어도 똑같이 가지고 와볼게. 우리 이런 글자 있어 없어 얘들아? 없죠. 그래서 그냥 초성에는 어차피 음가가 없으니까 얘만 채워주는 거야. 그래서 더 워가 되는 거겠지. 너네 저기 뭐냐 밑에 지방 내려가면 아이고 더버다 아이고 더버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게 아직까지 지금 글자가 변하면서 남아있는 그런 역사적인 어떤 흔적이 되겠죠? 또 이 순경음 비읍이 어떻게 변하냐면은 이제 모음 오우로 변했대. 달라? 얘는 반모음이었고 이제는 모음 오우로 변했대. 넘어가 보면 예를 들어 얘 같은 경우야.
얘 어떻게 읽어 얘들아? 반치음 같은 경우는 그냥 요 소리 내면 돼. 그냥 자 정도로만 읽어줘도 괜찮을 것 같아. 얘가 오로 변해서 같이 똑같이 오고 순경은 비읍 같은 경우가 오로 우는 거지. 똑같이 아래아가 있네. 이때 이 아래아는 탈락해요.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음가 채워주면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거 맞아? 서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지금 서울 이렇게 쓰잖아. 근데 옛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썼었대. 한번 봐봐. 서 같은 경우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로 변할 거고 불 같은 경우도 이제 모음 우로 변할 거야. 똑같이 이렇게 써주긴 할 건데 왜? 이렇게 으가 있으니까 같이 오긴 할 건데 이 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탈락하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만 남는 거 맞아? 초성에 음가 채워 음가 없는 음가를 그냥 이음으로 써주고 그리고 순경은 비읍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었대. 아예 사라지면 영 형태잖아. 없어졌다. 수이가 되고 나중에 우랑 이가 합쳐져서 위라고 하는 모음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언제 반모음 오우로 변하고 언제 모음 오우로 변하고 언제 사라지는 거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거는 그냥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작가가 누구냐 아니면 시대가 어느 시대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 그냥 순경은 비읍은 반모음이나 모음으로 변했구나 혹은 사라졌구나 정도로만 알면 돼요. 여린이읍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아예 사라졌죠. 그래서 훈민정흠이라고 볼 때는 여기서 여린이은 나타나고 있는데 아예 사라지니까 음가만 없는 음가를 그냥 표시해주는 정도로만 이음이 쓰였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반치음 사용되고 있죠. 반치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변화하다가 사라졌냐면 처음에는 시옷과 지읒으로 변했대. 한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반치음이 시옷으로 변한 거 보이지? 반치음이 지읒으로 변한 거 보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 반치음은 사라졌죠. 아우 같은 경우도 사라졌기 때문에 이응만 표시해주는 아우가 되고 니어 같은 경우에도 사라졌기 때문에 표시만 해주는 이응이 써졌다. 괜찮아? 옛 니은 같은 경우도 있는데 초성에서는 임진왜란 이후에 사라졌대. 초성에 지금 여기 옛 니은 쓰이고 있는 거 보여? 근데 얘가 임진왜란 이후에는 아예 사라져서 표시만 해주는 이응으로 사용되고 있다. 종성에 쓰이는 옛 이응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현대의 이응으로 모양만 바뀌게 됐다. 이해돼요? 얘들아, 종성에 있는 이응 같은 경우에는 음가가 있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이야 얘들아? 그 밑에 표기법의 변화이지 음가의 변화가 아니다 라고 나와 있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중세 때 우리가 이응 2개 썼던 거 기억나? 요렇게 이응과 옛 이응? 이 그냥 현대에 쓰는 이응 같은 경우에는 중세 때는 음가가 없었어. 근데 옛 이응은 음가가 있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옛 이응에서 이응으로 바뀌었어. 어디서? 종성에서. 그치? 그랬을 때 음가의 변화는 아니다. 이 얘기하는 거야. 어차피 얘도 음가가 있고 얘도 음가가 있기 때문에. 다인이 이해돼? 얘 봐볼까? 얘 뭐라고 읽어, 다인아? 얘 뭐였지? 얘 뭐였지, 우리? 순경은 뭐였지?
맞아, 순경은 비읍이었죠? 순경은 비읍의 변화 봐봐. 현대국어에서 비읍 불규칙으로 활용된다. 비읍 불규칙이 뭐냐라고 하면은 너네 곱다라고 하는 기본 형태가 곱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 건 이해되죠? 너 참 곱다. 곱구나 라고 할 때 그게 곱다. 근데 우리가 단어 같은 경우에는 항상 기본형만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 활용을 하잖아. 그치? 이 곱다 같은 경우는 활용할 때 너 참 곱구나 이런 말 돼? 말 돼? 곱구나 이 말이 안 돼? 되죠? 응. 근데 참 고와 같은 경우에서는 곱와라고 우리 얘기해? 안 하지. 우리 고와라고 얘기하잖아. 그랬을 때 이 비읍이 탈락되는 거 보여? 얘를 우리가 비읍 불규칙이라고 해. 다시. 비읍 불규칙은 활용할 때 비읍이 떨어지는 현상이구나. 중세국어 때는 이 비읍이 오우로 바뀌었대. 봐볼게. 원래 같은 경우는 얘들아 곱다의 어간 곱 가지고 오고 아가 와야 되거든? 이해돼? 근데 우리가 쓸 때는 고와 와로 지금 보이잖아. 이 이유가 뭐냐면 비읍이 탈락할 때 비읍이 탈락하는 대신에 뭐가 오냐면 여기 뭐가 온대 얘들아? 반모음? 얘네가 바뀐다 그랬지?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모음 오가 사용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고와가 되는 거야. 얘네가 합쳐져서. 한마디로 비읍 불규칙이라고 하는 게 있대. 이해돼? 비읍 불규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중세국어 시기에는 이 순경은 비읍 받침을 가지고 있던 것들이 그런 용언들이었다. 우리가 지금 현대 와가지고 비읍 불규칙 활용하는 것들이 과거에는 얘 순경은 비읍을 받침으로 가지고 있던 애구나 정도로만 알면 되는 거야. 알겠지? 반침의 변화 한번 봐볼게. 시읍 불규칙 활용 얘들아 또 나와. 시옷 탈락. 시옷 불규칙은 또 시옷 탈락이래. 예를 들어볼까? 낫다? 짓다로 갈까? 집을 짓다 라고 할 때 기본형이 짓다라고 하는 게 있지. 집을 짓다, 집을 짓고 나서 집을 지은이라고 할 때 얘들아 우리 짓은이라고 해? 안 하지? 지은이라고 하지? 그랬을 때 이 시옷이 탈락되는 거 보여? 얘도 활용할 때 어떤 글자가 뒤에 오면 시옷이 탈락하는 경우가 있잖아. 이걸 우리가 시옷 불규칙 활용이라고 한대. 근데 왜 얘가 시옷 불규칙 활용이 사용되냐라고 하면은 중세 때 이 짓다 같은 경우에는 중세 때 받침을 반침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우리가 시옷 불규칙으로 보이는구나 정도로만 알면 돼. 시옷 불규칙 활용, 비읍 불규칙 활용은 너네 2학년 때 엄매 가서 하시고 그냥 지금은 지금 비읍 불규칙 활용이 사용되는 이유는 과거 중세국어 시기에 받침이 순경은 비읍으로 쓰였기 때문이구나까지만 알면 돼. 얘도 마찬가지야. 시옷 불규칙 활용 나중으로 넘겨두고 지금 현대국어에서 시옷 불규칙 활용이 나타나는 이유가 과거에 받침으로 반침이 사용됐구나 까지만 알아두면 되는 거야. 이해되죠? 옌, 이응의 사용 한번 봐볼게. 초성에서 사용되는 경우 은가가 없다. 그러니까 옌, 이응은 초성에서 사용되면 은가가 없다.
종성에서 사용되면 음가가 있다. 지금이랑 똑같죠? 지금의 이응이랑 똑같아. 초성에서 음가 없고 종성에서 음가 있고. 현대국어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초성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당연하지.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어. 종성의 경우 옛니은이 이응으로만 표기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음가가 있는 거지. 지훈이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어? 괜찮아? 응. 우리 모음조화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양성, 음성, 중성 외웠지? 얘들아, 양성 모음 3개 뭐 있어? 아래야? 오? 아? 음성 모음 뭐 있지, 나연아? 하나만 얘기해봐. 음성 모음 뭐 있지? 앞에 거 컨닝해볼까? 음성 모음 뭐 있대? 우, 어가 있지, 얘들아. 이거 꼭 외워야 돼. 알겠지? 꼭 외워야 돼.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이유 뭐야? 이거 시험 문제 나와. 알겠지? 꼭 외우시고. 현대국어에는 아래어가 없다. 너네가 알고 있는 사실일 거고. 현대국어에서는 이는 음성 모음이다. 이 중성, 과거에 중성으로 쓰였던 게 현대에는 음성으로 들어갔대. 이중 모음은 아까 했었어. 근데 이중 모음 중에서도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이 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양성 모음은 오, 아 요렇게였잖아. 음성 모음은 으, 우, 어 맞아? 그랬을 때 요 같은 경우는 오랑 합쳐진 거지. 아, 얘 지금 양성 모음이구나. 애 같은 경우도 아가 쓰이고 있잖아. 아, 양성 모음이구나. 야 같은 경우도 얘랑 합쳐졌기 때문에 양성이구나. 알 수 있죠? 유 같은 경우는 우가 사용되고 있잖아. 음성 모음이구나. 애 같은 경우도 어가 사용되고 있는 음성 모음이구나. 여 같은 경우도 얘랑 얘가 사용되지만 얘가 먼저 사용됐기 때문에 음성 모음이 되는 거야. 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음성 모음이 되는 거고. 괜찮아? 잠깐만. 얘들아, 너네 이거 다 나가야 돼. 요렇게. 봐봐. 여기 너네가 봤던 것 중에 이거 보여? 이게 뭐야? 쉼표? 아 이렇게 거성. 거성이죠? 높은 소리지? 그리고 얘 보여? 쌍지읒? 얘 우리 무슨 병서? 병성. 병서. 병서. 무슨 병서야? 같은 자음이 쓰이는 각자 병서지. 얘들아 이거 복습해야겠지. 앞에 개념 내용 너무 많지? 오늘 여기까지만 할 테니까 앞에 내용 다시 한번 복습해. 지금 외우고 가는 거야.